이주민 가정 남편의 결혼 생활 경험에 대한 사례 연구 논문을 발표하게 된 이민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논문은 요약을 보면 본 연구는 이주민 가정 남편의 결혼 생활 경험에 대한 사례 연구입니다. 본 연구 대상은 결혼 생활 기간이 5년 이상으로 국제 결혼을 하는 한국인 남편 2명과 함께 진행을 하였습니다. 연구 기간은 2021년 1월 5일부터 2021년 1월 25일까지 연구 참여자와 1대1의 면담과 관찰을 통해 사례 내 분석과 사례간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연구 결과는 첫째, 가족이라는 이름이 좋다. 둘째, 아내들의 개인적인 성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셋째, 아내의 출신국 문화의 이해가 어렵다. 넷째, 처가의 경제적인 부담을 느낀다. 다섯째, 다양한 어려움이 있지만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 여섯째, 연구 참여자들은 부부관계, 양육, 자녀 양육 등의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나타난 차이점으로는 첫째, 이주민 가정 남편들이 다양한 결혼 동기가 있었습니다. 둘째, 배우자의 출신국에 따라 연구 참여자들이 느끼는 사회적 시선이 달랐습니다. 즉, 아내의 출신국의 문화 적응이란 측면은 이주 여성과 동일한 문제이며 처가의 경제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감에서 결혼 생활에서 겪는 갈등들을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주 여성과 자녀 중심의 다문화 가족 복지가 부부의 개인적인 특성을 반영한 상담적 접근이 제공되어야 하며 결혼 생활의 조력자로서 지역사회의 개입과 사회적 지지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론을 보면 한국에서의 국제 결혼의 증가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도시와 농촌 간의 생활 환경 차이가 벌어지면서 결혼을 앞둔 젊은 여성들이 농촌 지역 거주를 기피하는 한편 여성의 사회 참여로 난원 비혼의 급증과 남아선호 사상으로 인해 남녀 성비 불균형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결혼 시장에서 주변적 지위가 있는 농어촌 남성, 재혼 남성 등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을 앞둔 남녀는 일정 기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에 대한 탐색과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제 결혼은 결혼 중개업체나 친인척의 소개 등으로 인해서 교제 기간도 거의 없이 급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배우자의 나라에 대한 문화와 언어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정보가 없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이주민 가정 부부들이 이처럼 거리 혹은 경제적인 비용의 이유로 상호 친밀한 교류를 나누지 못하고 결혼에 이르게 됨으로써 일반 가정형과는 달리 부부간의 이해와 친밀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주민 가정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이주 여성과 이주민 가정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문화와 국적의 다른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한국인 남편들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주 여성의 중심의 연구는 대체로 이주민 가정의 한국인 남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어 왔고 이주민 가정 한국인 남편은 외국인 배우자의 학대와 인권 유린을 하는 사람이며 가부장적이고 권위와 공권주의적 형식에 젖어 여성 배우자들의 억압하는 폭군이나 매매혼의 혼주로 또 외국인 아내에게 일방적인 적응을 요구하는 사람, 가정일에 무책임하고 자녀에게 무심한 아버지 등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재민 가정의 한국인 남편이란 기존의 연구에서 다소 접근성이 어려움이 있었던 특정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결혼 생활의 경험이란 양적 계층이 어려운 문제를 다루고 있었고 부부 체계와 가족 체계 그리고 지역사회 체계와 관계된 측면에서 결혼 생활의
경험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는 이주민 가정 남편이 경험한 결혼 생활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국제 결혼의 동기는 어떠한가? 둘째, 결혼 생활의 경험, 좋은 점과 어려운 점은 어떠한가? 셋째, 이주민 가정 남편의 결혼 생활의 기대는 어떠한가?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문헌 고찰을 보면 국제 결혼의 역사와 이주민 가정의 결혼 생활 실태를 살펴보면 이주민 가정은 2008년에 제정된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라 결혼 이민자, 기아 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합니다. 최근 들어 이주민 가정의 개념은 한국인이 외국인과 결혼한 국제결혼 가족,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결혼하거나 본국에서 결혼하여 형성된 가족이 국내에 이주한 외국인 근로자 가족, 북한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입국하거나 한국인 또는 외국인을 만나 결혼한 북한 이탈 주민 가족이 포함됩니다. 이주민 가족은 법정 규정 이전에는 혼혈가족, 국제가족으로 불렸으며 법률적으로는 국제결혼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인종 사이에서 결합한 가족의 형태를 의미하는 혼혈가족의 경우 2세대들에게는 혼혈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차별성과 특수성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주민 가족이라는 용어 사용을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법적인 개념인 이주민 가족보다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이주민 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국제결혼의 유형 중에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편을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이주민 가정의 한국인 남편의 특성을 보면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 남편들에 대한 한국 사회 내의 지위를 블루칼라, 결혼 정년기에 놓친 무능감, 계급적인 지위가 낮음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관심과 학계의 논의는 상대적으로 피해자라는 생각되는 이주 여성과는 자녀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국제 결혼을 하는 한국인 남편은 농촌 지역 노총과 이혼 경험이 있으며 경제적성이 낮은 남성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의 근로자, 고학력의 남성, 그리고 공무원, 전문직, 경제력이 높은 고소득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결혼과 관련된 사회 문제의 발생으로 인해 한국 남성은 폭력을 휘두르는 가해자, 무능력자, 성폭력 가해자 등으로 낙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사랑으로 맺어지는 부부, 또 두 사람의 결합이며 문화 적응의 문제, 외국인 아내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주민 여성의 이 문화 적응을 간과하거나 경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인 남편의 아내의 출신국 문화 적응 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선행 연구 분석을 보면 국제결혼과 관련된 연구의 대상을 주로 이주 여성과 이주민 가정의 아동을 다룬 것이 많았습니다. 새로운 문화의 환경에 이주 여성들이 적응해 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시각에서 일반적으로 새로운 사회에 편입하려는 이주 여성들의 문화적 적응 과정이 그들의 고유한 사회 문화와 새로운 사회 문화 사이의 충돌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와 심리적 상처를 야기할 수 있음을 실제의 사례로도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이나 부부 중에 한 사람의 노력과 인내만으로는 건강한 부부 공동체가 될 수 없기에 안정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일부 연구자들의 다양한 연구 방법들을 활용하여서 이주민 가정의 한국인 남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대체 전략으로 국제 결혼 가정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모범적인 결혼 선배들을 멘토를 삼거나 각종 모임과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문제와 위기를 예방하려는 전략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이에 현상학적으로 남편의 결혼 만족도에 생활에 대한 친밀감, 의사소통, 그리고 경제적인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국제 결혼한 한국 남성의 결혼 해체 경험은 동상이몽의 단계, 분열과 저항의 단계, 정리 단계를 거친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 남성 배우자의 피해 유형에서는
자녀를 빼앗김, 의도적인 거짓 결혼, 지병을 숨기고 결혼하거나 불성실한 가정생활, 불성실한 성생활, 남편과 가족 무시, 과도한 송금 요구, 과도한 부모 초청에 대한 요구, 결격 사유를 남편에게 돌리기 위한 거짓말 유포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방법을 보면 질적 사례 연구 방법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이주민 가정 한국인 남편의 결혼 생활에 대한 경험을 파악하고자 질적 사례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습니다. 질적 사례 연구는 어떻게 혹은 왜라는 문제가 제기될 때 연구자가 상황에서 사건을 통제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연구의 초점이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현상과 관련된 주요 정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때 선호되는 방법입니다. 특히 이 연구 방법은 소수 또는 단일 사례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연구할 수 있으며 또한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례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질적 사례 연구는 독특한 사례, 기술되거나 상세히 알려질 필요가 있는 사례, 그것 자체로 특별한 관심을 받는 사례를 설명하기 위해 쓰여질 수 있습니다. 연구 참여의 선정과 특징을 보면 질적 연구에서 표현 출처를 위해서 적절성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본 연구는 의도적 표현 표출을 사용하여 국제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 기간이 5년 이상인 한국인 남성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연구 대상에 대한 가장 좋은 정보 제공을 해줄 수 있는 참여자를 알아내고 선택해야 한다는 질적 연구의 적절성 확보를 위해서 채택되었습니다. 이주민 가정은 5년 이상과 10년 미만의 이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라면 결혼 생활에 대한 심층적이고 깊이 있는 탐색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연구 참여자는 전남 지역 K군의 가족지원센터 종사자의 소개로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이주민 가정 남편을 선정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서 참여자들을 선정하였습니다. 연구 참여자 연령은 40대 1명, 50대 1명이며 배우자들과 연령 차이는 평균 17세로 조사되었습니다. 연구 참여자의 결혼 형태는 초혼이 1명이고 재혼이 1명이며 결혼 기간은 5년에서 9년에서 11년이었습니다. 연구 참여자 일은 36세로 8년 전에 결혼하여 아내와 초등학생 1명, 미취학 아동 2명,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연구 참여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의 생산적 일을 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시절과 같이 교회 지인을 통해서 아내를 소개받고 연애 기간을 걸쳐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구 참여자는 결혼 무렵에 회사에서 제공하는 아파트를 신청하기 위해서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했습니다. 조합 아파트를 신청하였으나 건설이 늦어지고 사원 아파트의 임대기간도 만료되면서 본가에서도 살았습니다. 연구 참여자 A는 47세로 아내와 초등학교 2학년, 미취학 아동 1명,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의 사무직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여행과 외국인에 관심이 많았던 연구 참여자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아내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료 수집은 본 연구는 신축 면접터의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2021년 1월 5일부터 2021년 1월 25일까지 연구 참여자와 1대1 면담과 관찰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가능한 한 신속히 추가록을 작성하였습니다. 연구 참여자 면담에서 사례 1은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저녁 시간으로 대화에 집중하고 편안하게 인터뷰할 수 있는 자택에서 진행하였으며 사례 2는 연구 참여자의 근무 시간 때문에 낮 시간을 이용하여 조용한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횟수는 각 사례당 2회, 회기당 90분이며 130분 정도에 소요되었습니다. 면접 내용은 녹음 후에 필사하는 과정이 거치며 필사에 소요된 시간은 회기당 대략 12시간 정도의 A4 용지 35장 분량에 해당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사례 연구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가능한 한 신속히 추가록으로 작성하였고 이런 것들은 연구 참여자의 분위기와 표정 등을 놓치지 않고 비언어적인 내용까지 기록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질적 사례 연구는 스테이크의 1995년의 자료 분석과 해석 내용의 4가지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여
본 연구도 정리를 하였습니다. 첫째, 범주적인 집합에서 연구자는 이 시와 관련된 의미가 나타나기를 희망하며 자료로부터 일군의 사례들을 찾았습니다. 다음은 직접 해석으로 사례 연구자는 단 하나의 예를 보고 다른 애들까지 찾아보지 않은 채 의미를 해석해냈습니다. 셋째로 패턴을 만들고 2개 이상의 범주들 사이에서 연관성을 찾았고 2개 이상의 사례를 연구할 경우 분석기관으로 사례 간의 통합을 고안했으며 이 방법의 함의는 연구자의 사례들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자의 선의의 및 윤리적인 고려. 연구자의 선의의 및 윤리적인 고려를 위해 연구자는 전남 지역 K군의 가족센터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는 이주민 가정의 업무상을 방문했습니다. 연구 참여자 1은 준비되지 않은 결혼 생활의 시작. 결혼 생활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님의 기대로 시작한 결혼 생활은 가족에 대한 애착이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당시 연구 참여자는 결혼에 대한 생각에 고민할 때마다 부모님의 기대로 끌어올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하였고 이는 결혼 초기에 언어 소통이 되지 않아 힘든 점이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주민 가정이 아닙니다. 연구 참여자는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이주민 가정이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주민 가정은 경제적으로 힘들게 사는 가정이 많고 폭행 등이 발생하지만 연구 참여자의 가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못 사는 나라의 여성과 결혼한 동생이 안 본다라는 것입니다. 참여자 동생은 필리핀 아내를 맞이하며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동생과 말을 하지 않고 지낸 지 4, 5년 가까이 되었으며 필리핀 여자를 만났냐고 원망을 토로하면서 그런 국제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하였습니다. 동료들로부터 느껴지는 거리감. 연구 참여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 이주민 가정이라는 특별한 결혼 선택에 대해서 동료들과 거리감을 느낀다고 하였습니다. 나한테만 기대는 부담스러운 아내. 아내는 외국의 문화, 가정생활 적응과 문화 적응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대는 부분에서 부담스러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결론. 본 연구는 이주민 가정의 남편의 결혼생활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남편의 입장에서 결혼생활의 의미를 파악하였습니다. 사례관 분석을 통해서 드러난 중심 주제는 각자 동기가 다른 결혼, 내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비춰져 가족이 있어서 느끼는 온기, 나에게 너무 버거운 아내, 부담스러운 타인의 시선,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할 뭐, 힘들지만 다잡은 마음, 그래도 가정은 지킬 것 중에 8가지가 있습니다. 연구의 한계를 보면 배우자의 출신국의 문화 적응이나 한 측면은 이주 여성과 동일한 문제이며 처가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점은 이주민 가정, 한국인 남편 등 겪은 특수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성장 배경에 따른 문제가 아내와의 성격 차이 등으로 결혼 생활에 겪는 개별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주민 가정의 남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적응 교육이 필요하며 이주 여성의 다문화 적응과 결혼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구 결과 한국의 남편들도 배우자 출신국의 문화 적응의 어려움과 이주민 가정의 남편으로 겪는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본 연구에 따른 한계에 대한 제언을 하면 본 연구의 참여자 선정은 이주민 가정의 한국 남편의 2명을 대상으로 표출한 것에 대해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국가 출신의 국제 결혼 사례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